요즘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IT 기업 회장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어딘가로 달려갑니다. 미국인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서 밤을 새우고,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갈 때 빈캐리어를 가져가는 새로운 문화까지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한 유명 잡지는 서울의 한 장소를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지역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뭐가 있길래 외국인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외국인들에게 난리가 난 한국의 4가지 장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반가울 것 같아요. 지난 6월 5일 세계 최대 AI 기업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에 도착한 직후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삼성 본사도 아니었고 대기업 회의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서울의 한 PC방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세계 최고 IT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 왜 하필 PC방을 찾았을까?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곳은 그냥 평범한 PC방은 아니었어요. T1 베이스 캠프라는 이름의 아주 특별한 공간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e스포츠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 입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 게임으로 하는 정식 스포츠 경기입니다. 축구 선수가 운동장에서 공을 차듯 프로게이머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으로 시합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운동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중계되고 우승하면 상금이 수십억 원입니다. 결승전 한 경기를 보는 사람이 무려 694만 명. 작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결승전 동시 시청자 수가 그 숫자였어요. 어지간한 축구 월드컵 경기보다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e스포츠라는 분야의 세계 최고 선수가 누구냐? 바로 한국 청년 이상혁입니다. 별명은 페이커. 1996년생, 올해 30살이에요. 축구로 치면 리오넬 메시, 농구로 치면 마이클 조던 같은 존재입니다. 그가 소속된 팀이 바로 T1. 그리고 T1이 직접 운영하는 PC방이 바로 그 T1 베이스 캠프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T1 베이스 캠프는 단순한 PC방이 아니에요. 페이커가 소속된 팀이 운영하는 세계 e스포츠의 상징적인 장소거든요. 축구로 비교하면 축구팬이 영국에 가서 올드 트래포드를 찾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축구팬이라면 평생에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이잖아요. 한국의 T1 베이스 캠프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전 세계 게임 팬들에게는 평생에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성지인 거예요. 사실 한국 PC방은 처음부터 이런 위상을 가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초고속 인터넷이 전국에 깔리기 시작하면서 동네마다 하나둘 생겨났죠. 당시 학생들과 직장인들은 친구들과 함께 PC방이 모여 게임을 즐겼고 그 문화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후 스타크래프트 열풍이 불면서 한국에서는 세계 최초 수준의 프로게임 리그가 만들어졌고 수많은 프로게이머들이 탄생했어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e스포츠의 본고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젠슨 왕이 찾은 곳은 단순한 게임장이 아니라 세계 게임 문화의 역사가 시작된 상징적인 공간이었던 겁니다. 자, 다시 6월 5일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젠슨 황 회장이 T1 베이스 캠프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 44분. 그곳에서 그가 만난 사람이 바로 페이커였어요. 페이커는 작년 11월에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e스포츠 세계 최고 대회인 롤드컵에서 무려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사상 최초였어요. 통산 우승 횟수만 6번. 많은 전문가들이 역대 최고의 e스포츠 선수로 꼽습니다. 그날 젠슨 왕은 페이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건넸어요. 자신이 직접 사인한 RTX 5090이라는 그래픽카드였습니다.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인데요. 시중 가격이 한 개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하는 최고급 제품이에요. 젠슨 황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제품이다. 100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실제 가격이 14억 원이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페이커와 젠슨 왕의 사인이 함께 들어간 세계 유일의 그래픽카드라는 의미를 농담처럼 표현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가 카메라에 남긴 한마디. 한국은 e스포츠의 발상지다. 이 한마디에 한국 게이머들이 들썩였고 전 세계 IT 업계가 술렁였습니다. 사실 젠슨 왕이 이런 말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PC게임과 PC방 그리고 e스포츠가 없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도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원래 게임용 그래픽카드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게임 문화와 e스포츠 시장을 만들어낸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었죠. 그러니까 젠슨 왕에게 T1 베이스 캠프는 단순한 PC방이 아니었던 겁니다. 엔비디아의 성장과 함께 발전해온 한국 게임 문화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어요. 젠슨왕 같은 거물만 한국 e스포츠 성지에 열광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국에 오면 이곳으로 달려오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한국 e스포츠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의 하나더 플라자가 e스포츠 구단 T1과 함께 출시한 LCK 관람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 상품을 이용한 외국인 비중이 2024년 83%, 2025년에는 92%까지 치솟았습니다. 호텔에 묵으면서 한국 e스포츠 경기를 보러 오는 외국인이 그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흐름이 너무나 뜨겁다 보니 T1은 작년 12월에 두 번째 매장을 부산 해운대에 열었어요. 그런데 왜 해운대였을까요? T1 관계자의 답이 명확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해운대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처음부터 외국인을 겨냥하고 매장을 깐 거예요. 그럼 이 외국인들이 T1 베이스캠프 같은 한국 PC방에 들어와서 도대체 뭘 하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그들은 게임만 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한국 PC방이라는 공간 자체를 경험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 PC방에서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건 의외로 컴퓨터가 아닙니다. 최신 그래픽카드도 아니고 화려한 인테리어도 아니에요.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죠. 짜장면, 치킨 마요 덮밥, 돈가스, 떡볶이, 라면, 김밥, 김치볶음밥. 메뉴만 봐도 웬만한 분식집 못지않습니다. 라면도 여러 종류가 준비되어 있고요. 음료수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우선 외국 PC방을 한번 보시겠어요? 외국에도 PC방이 있긴 있는데요. 대부분 음료수와 간단한 스낵 정도만 파는 곳이 많습니다. 한국처럼 짜장면, 부대찌개, 떡볶이 같은 따끈한 음식이 자리까지 배달되는 시스템은 좀처럼 보기 힘들어요. 한국처럼 따끈한 음식을 자리에서 주문해 먹을 수 있는 PC방 문화는 해외에서는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 PC방은 어떤가요?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모니터 옆에 붙어있는 화면을 통 누릅니다. 그러면 10분 안에 따끈한 음식이 자리로 배달돼요. 치킨 마요 덮밥, 부대찌개, 심지어 떡볶이까지 자리에서 받아 먹을 수 있죠. 게임을 멈출 필요가 없어요. 화면에서 눈을 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PC방을 처음 가서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인터넷에 남긴 글들이 정확하게 답해줍니다. 한국을 소개하는 한 외국인 가이드 사이트에 어느 외국인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메뉴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다. 화면에 보이는 메뉴는 전체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다. 또 다른 영문 한국 가이드 매체는 한국 PC방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순한 컵라면 시대는 오래전에 갔다. 현대 한국 PC방은 풀서비스 레스토랑처럼 기능한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PC방이 식당인지 게임장인지 헷갈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 나라의 게이밍 카페에서는 보기 어려운 음식들이 한국 PC방에는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라면부터 덮밥류, 분식류까지 다양한 메뉴를 자리에서 주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음식보다 더 환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굿즈예요. 굿즈가 뭐냐 하면 좋아하는 선수나 팀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품입니다. 유니폼, 머그컵, 키링, 모자, 응원봉, 다양해요. T1 베이스 캠프에는 이 굿즈만 따로 파는 매장이 있어요. 외국인들은 이 매장에 들어가면 정말 눈이 돌아갑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페이커 유니폼부터 선수단 자켓, 키링, 마우스패드, 한정판 굿즈까지 없는 게 없거든요. 특히 T1 베이스 캠프 한정 상품이나 현장 분위기는 해외에서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 e스포츠 성지가 외국에서 보기 힘든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어요. 한국의 일반 PC방은 시간당 요금이 보통 1,000원에서 1,500원 수준이에요. 반면 T1 베이스 캠프는 일반 PC방보다 훨씬 비싼 편입니다. 식사 메뉴도 일반 PC방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팬심이 아니면 자주 오기엔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외국인들의 반응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의 게이밍 센터를 이용해 본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 가격도 크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단순히 게임을 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페이커의 흔적을 보고 T1 굿즈를 사고 한국 e스포츠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성지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돈을 내고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e스포츠 문화를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지갑을 열게 됩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공간이다 보니 굿즈와 음식, 기념품에도 아낌없이 돈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페이커가 추천한 메뉴를 맛보고 유니폼과 굿즈를 구입하고 선수들의 사진과 트로피가 전시된 공간을 둘러보는 거죠. 마치 성지순례를 하듯이요. 그래서 한국인 손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쓰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흐름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한국 PC방 모델 자체가 해외로 수출되기 시작했어요. 농심 레드포스라는 한국 e스포츠 구단이 베트남 호치민에 한국식 PC방을 차렸습니다. 1호점이 성공해서 곧 2호점도 열 예정이고요. 한국 e스포츠 성지가 이제는 해외에 새로 만들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지금 난리가 난 첫 번째 장소였습니다. 세계 최고 IT 건물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달려간 그곳. 평범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찾아가는 그곳. 한국 게이머들에게는 익숙한 공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 단 한 번 가볼까 말까 한 꿈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는 외국인들의 눈을 돌아가게 하는 곳이 여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난달 어느 평일 오후 서울 명동역 1번 출구 앞. 출구에서 50m 떨어진 건물 입구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환전화 외화가 한 움큼 쥐어져 있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 계산기로 계속 금액을 맞춰보고 있고, 누군가는 이미 가득 찬 쇼핑백을 거리 한편에 내려놓고 물건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어김없이 커다란 캐리어가 세워져 있었어요. 옷이 들어있을 캐리어가 아닙니다. 텅 비어서 한국에 가져온 오직 쇼핑한 물건을 담기 위한 캐리어였습니다. 이곳이 어디일까요? 면세점도 아니고 백화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브랜드지만 외국인들에게는 하나의 관광지가 된 곳이에요. 바로 다이소입니다. 그것도 그냥 다이소가 아니라 12층짜리 거대한 다이소. 다이소 명동역점이라는 곳이에요. 서울에 있는 다이소 매장 중에서 강남 본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매장이고 무려 500평 규모로 12층 전체가 다이소 물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외국인 입장에서요. 다이소라는 가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서 보니 건물 한 채가 통째로 다이소인 겁니다. 12층짜리예요. 그것도 명동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죠.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 풍경이에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격표를 보는 순간이거든요. 마스크팩 한 장에 1,000원. 1달러도 안 됩니다. 립스틱이 3,000원. 향수가 5,000원. 우산이 3,000원. 헤어드라이어가 5,000원.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게 다이소지 하고 넘어갈 가격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작년 12월 명동역점을 방문한 한 중국인 유학생 왕메이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스크팩과 과자 세트를 한가득 사면서요. 중국에서 사면 2배 이상 비싸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한국 브랜드 제품을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외국인들이 다이소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실제 사용하는 생활용품과 화장품, 문구류, 주방용품을 한 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다이소를 둘러보며 한국 사람들은 이런 물건을 쓰는구나 하고 구경하는 재미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평범한 생활용품점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인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인 셈이죠. 게다가 외국인들이 한 번 더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격과 품질의 조합이에요. 보통은 가격이 저렴하면 품질을 의심하기 마련인데 한국 다이소에서는 생각보다 괜찮은 품질의 제품들을 쉽게 만날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까지 다이소 전용 제품을 내놓으면서 외국인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 이런 제품이 가능하다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외국인들이 다이소에서 도대체 얼마나 돈을 쓰고 가는지 한번 수치로 보시겠어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다이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카드 결제 금액은 2023년에는 전년 대비 무려 130%가 증가했습니다. 2배가 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에는 또 50%가 늘었고 2025년에는 또 60%가 늘었어요. 그리고 올해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단 석 달 사이에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 또 70%가 폭증했습니다. 4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 매년 폭증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 신문 기자가 명동역점을 직접 찾아가서 르포 기사를 썼는데요. 그 풍경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12층짜리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순번을 기다리는 줄이 무려 10m 넘게 늘어섰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외국인들은 이 긴 대기를 피하려고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12층부터 시작해서 한 층 한 층 내려오면서 쇼핑을 한답니다. 이게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정해진 쇼핑 동선처럼 자리 잡았어요. 그럼 외국인들이 12층짜리 다이소에서 도대체 뭘 그렇게 쓸어 담아가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정체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층은 2층 뷰티 코너입니다. 명동역점에 가보시면 외국인들이 가장 발 디딜 틈 없이 몰리는 곳이 바로 이 2층이거든요.
여기서 외국인들이 박스째 쓸어 담는 제품이 하나 있어요. 바로 VT라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PDRN 광채 시트 마스크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격은 단돈 1,000원. 한 장에 1,000원이에요. PDRN이라는 게 뭐냐면요. 흔히 연어주사라고 불리는 성분입니다. 피부과에서 비싼 시술로 받는 그 성분을 마스크팩에 담은 거예요. VT가 다이소용으로 만든 이 제품은 한국 산양삼에서 추출한 식물성 PDRN을 사용했는데 가격은 1,000원인데 효능감은 비싼 시술 못지않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출시되자마자 전국 다이소에서 품귀 현상이 벌어졌어요. 이 제품이 외국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인기였냐? 작년 11월 한 주 동안 명동역점에서 외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팔린 뷰티용품 1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다이소몰 전체 판매 1위까지 차지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걸 한두 장 사지 않아요. 박스째 사갑니다. 인터넷에 인증샷이 유행처럼 번졌을 정도예요. 다이소 매장에 진열된 박스를 통째로 카트에 담는 사진들이요.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 나라에서 같은 효과의 마스크팩 한 장에 1만 원, 2만 원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1,000원이에요. 안 사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캐리어를 채워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2층 뷰티 코너만큼 환장하는 곳이 또 있어요. 바로 5층 식품 코너입니다. 여기서 외국인들이 카트에 수북이 쌓아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K간식입니다. 1위가 무엇이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것, 바로 삼립 미니 꿀약과예요. 약과 한 봉지에 외국인이 그렇게 열광하다니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2위는 허니버터 아몬드와 땅콩, 3위는 허쉬 초콜릿칩 모찌 쿠키, 그 외에도 새우깡, 초코파이, 견과류, 모찌 쿠키. 이런 한국 과자들이 외국인 카트에 산처럼 쌓여갑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이소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다이소가 1년 동안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한 2025 다이소몰 리포트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재입고 요청을 받은 1위 제품이 따로 있었거든요. 재입고 요청만 무려 2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 제품이 뭐였느냐? 바로 전통 자개판 스티커 4매입이라는 1,000원짜리 스티커였어요. 4장 한 묶음에 단돈 1,000원. 자개 무늬가 들어간 한국 전통 스타일 스티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인기였느냐? 넷플릭스에서 큰 흥행을 거둔 K-팝 데모노터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 영향이었어요. 영화에 등장한 한국 전통 자개 무늬가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그 분위기를 가진 다이소 1,000원짜리 스티커까지 함께 품절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럼 다이소가 어떻게 4년 만에 외국인 매출이 6배로 폭증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다이소가 뷰티 분야에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022년만 해도 다이소에 입점한 뷰티 브랜드가 단 7개뿐이었어요. 상품 수는 120종 정도였고요. 그런데 2026년 1월 기준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입점한 뷰티 브랜드가 무려 160개를 넘어섰습니다. 4년 만에 23배가 늘어난 거예요. 상품 수도 1,700종을 돌파했고요. 다이소가 작정하고 화장품 가게로 변신한 거죠. 매출도 어마어마합니다. 다이소 뷰티 카테고리 매출이 2024년에 전년 대비 144%가 늘었어요. 거의 2배 반이죠. 2025년에도 또 70%가 늘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시장의 판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예요. 그 흐름의 한가운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명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통째로 바뀌고 있어요. 한 부동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26년 1분기에 명동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무려 355만 명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가 폭증한 숫자예요.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명동에 와서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더 이상 면세점도 아니고 화장품 로드숍도 아닙니다. 바로 그 12층 다이소예요. 다이소가 명동을 찾는 외국인들의 대표 쇼핑 코스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과 화장품, 익숙하게 먹는 간식들. 우리에게는 평범한 물건들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문화를 담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기념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캐리어를 비워서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그 캐리어를 다이소에서 채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눈이 돌아가는 곳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미국으로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2026년 5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시, LA 동북쪽에 있는 인구 14만 명짜리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날 새벽, 콜로라도대로라는 거리에 믿기 힘든 풍경이 펼쳐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캠핑 의자를 들고 왔고, 어떤 사람들은 개점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전날 저녁 10시. 그러니까 가게가 문을 열기 전날 밤부터 와서
밤을 꼬박 새웠다는 겁니다. 그 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길어졌어요. 한 블록, 두 블록, 세 블록, 그리고 결국 4개 블록을 가득 메운 줄이 형성됐습니다. 길이로 따지면 무려 400m. 그 줄에는 미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멕시코계, 흑인, 백인, 아시아계, 다양한 인종과 나이대의 사람들이 한 줄로 모두 서 있었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뭘 사려고 그 새벽에 줄을 섰을까요? 명품 가방도 아니고요. 한정판 운동화도 아닙니다. 새로 출시된 아이폰도 아니고요. 그들이 사려고 한 건 단 하나, 바로 한국 화장품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화장품 가게가 미국에 처음으로 문을 여는 그 순간을 직접 보러 온 거예요. 그 가게가 바로 올리브영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그 이름이죠. 쇼핑몰이나 번화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가게가 미국에 처음 문을 여는 날 미국인들이 밤을 새운 겁니다. 한 명만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마이클 로드리게스 씨라는 미국인이에요. 그는 패서디나가 아니라 거기서 2시간 반 떨어진 샌디에고에서 차를 몰고 왔습니다. 새벽 3시에 줄을 섰다고 해요. 그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쇼핑하러 왔다기보다 디즈니랜드에 놀러 온 기분이다. 화장품 가게 오픈을 디즈니랜드에 비유한 거예요. 그만큼 미국인들에게 한국 올리브영이라는 가게가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가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광경이었는지 미국 언론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LA 지역의 대표 방송사인 KTLA는 가게가 문을 열기 무려 4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중계 차량을 보내서 현장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1시간 간격으로 5차례에 걸쳐 현장을 연결했습니다. 화장품 가게 하나 문 여는데 4시간 전부터 5번이나 생중계가 나간 거예요. ABC 방송사는 한술 더 떠서 헬리콥터를 띄웠습니다. 헬리콥터로 매장 일대를 항공 촬영한 거예요. CNN이 달려왔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와서 기사를 썼습니다. CBS 뉴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한국 브랜드 매장 오픈 현장을 앞다퉈 취재한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미국의 어떤 화장품 브랜드가 한국에 처음 매장을 열었다고 해서 방송국이 헬리콥터까지 띄워 현장을 촬영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쉽게 보기 힘든 풍경일 겁니다. 그런데 미국 패서디나에서 문을 연 한국 올리브영은 실제로 그런 관심을 받았어요. 한국 가게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간 건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자, 그럼 미국인들이 그 새벽에 줄을 서면서까지 도대체 뭘 사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사갔을까요? 결제 데이터를 보시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오픈 첫날 단 하루 만에 결제 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어요. 매장 안전을 위해 동시 입장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는데도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의 60% 이상이 기초 화장품에서 나왔어요. 스킨케어, 선크림, 마스크팩, 클렌징 제품들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색조 화장품을 산 게 아니라 한국인들이 매일 쓰는 기초 스킨케어를 사갔다는 거예요. 한국인의 그 유명한 물광 피부, 영어로는 글래스 스킨이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인들이 이걸 따라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들을 한꺼번에 담아간 겁니다. 오픈 첫날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30일도, 31일도 똑같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사흘 연속 오픈은 이어졌습니다. 매장 안전 때문에 200명 단위로만 들여보내다 보니 영업 마감 시간이 될 때까지 입장줄과 계산줄이 끊이지 않았어요. 매장 안에서는 미국인 직원들이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로제의 노래에 아파트에 맞춰서 공연을 했어요. 미국 한복판에서 한국말이 울려 퍼지고 K-팝 노래가 흘러나오는 광경. 매장이 마치 한국 동네 한복판이 된 것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풍경이 그저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건 K-뷰티가 세계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섰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통계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화장품 총액이 17억 100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2조 4천억 원. 그런데 이 숫자가 전년보다 무려 54.3%가 늘어난 거예요. 거의 1.5배가 됐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한국이 미국 화장품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4%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왕자는 100년 넘게 프랑스의 것이었습니다. 샤넬, 디올, 랑콩. 화장품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자동으로 프랑스가 떠오르는 시대였죠. 그런데 작년에 그 100년의 왕자가 무너졌어요. 프랑스의 미국 화장품 수출액은 12억 6,300만 달러였습니다. 한국에 5억 달러 가까이 뒤진 거예요. 한국 화장품이 프랑스 화장품을 미국 시장에서 처음으로 추월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화장품이 미국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게 또 있어요. 정작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보다 올리브영을 더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약 7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올리브영에서 물건을 산 외국인 손님 수가 무려 596만 명이었어요. 올리브영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쇼핑 장소 중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면세점이 아니라 올리브영이에요. 외국인들이 한국 올리브영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쓰고 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카드 결제 건수만 942만 건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1년에 폭증한 게 아닙니다. 4년 전인 2022년에는 올리브영 매장에서 외국인 매출 비중이 단 2%였어요. 그런데 2023년에 11%로 올랐고 2024년에 21%, 2025년에 28%, 그리고 2025년 2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30%를 돌파했습니다. 4년 만에 외국인 매출 비중이 15배가 된 거예요. 특히 서울 명동에 있는 올리브영 명동타운점은 외국인 매출 비중이 무려 90%가 넘습니다. 손님 10명 중 9명이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명동에는 올리브영 매장만 6개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찾는 가게가 명동 한복판을 점령한 거죠.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왜 면세점이 아니라 올리브영을 찾을까요? 명품 가방이나 시계도 아닌 화장품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걸까요? 그 답이 미국 패서디나점 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패서디나 매장에서 첫날 미국인들이 가장 몰려든 코너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킨스캔이라는 피부 진단 코너였어요. 사실 이 스킨스캔은 한국에서 먼저 시작된 서비스입니다. 2024년 강남과 성수에 올리브영 매장에 처음 도입돼서 지금은 전국 60여 개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고 누적 이용 건수가 100만 건을 넘어섰어요. 한국에서 검증된 그 시스템을 그대로 미국 매장에 가져간 겁니다. 카메라 앞에 잠시 서면 AI, 인공지능이 자기 피부 상태를 분석해줍니다. 모공 상태, 주름, 색소 침착, 피지, 피부톤까지 6가지 항목으로 정밀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익숙한 시스템이지만 미국인들에게는 완전 신문물이었습니다. 첫날 매장에서 가장 인기 있던 코너가 바로 이 피부 진단 코너였어요. 그 옆에는 더 뷰티랩이라는 체험 공간도 있습니다. 한국식 세안법, 한국식 화장품 바르는 순서, 이런 것들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미국에도 피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은 있습니다. 하지만 올리브영은 다양한 한국 브랜드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자기 피부를 진단받고 자기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받고 한국식 스킨케어 방법까지 배워서 갈 수 있는 거죠. 화장품을 사는 게 아니라 한국식 뷰티 문화를 통째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리브영은 이번 패서디나점 성공에 힘입어 이달 6월 안에 LA의 또 다른 핫플레이스인 웨스트필드 센츄리시티라는 쇼핑몰에 2호점을 엽니다. 그리고 토론스에도 추가 매장이 예정돼 있고요. 미국 동부와 중남부까지 진출할 계획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블루밍턴이라는 곳에는 이미 전용 물류센터까지 마련했어요. 작정하고 미국 시장을 점령하러 들어간 거죠. 한국 사람들에게 올리브영은 너무 익숙한 생활 쇼핑 공간입니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까지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익숙한 생활 쇼핑 공간이 미국에서는 디즈니랜드 같은 곳이 됐어요. 새벽 3시에 2시간 반 운전해서 줄을 서고 헬리콥터로 항공 촬영을 하고 매장 직원이 케이팝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그런 꿈의 공간이 된 거예요. 한국인이 매일 쓰는 화장품이 미국인들에게는 인생의 큰 사건이 되는 시대. 그 한가운데에 올리브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는 외국인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마지막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이기도 하죠. 다음 이야기에서 그 정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가죽 공장과 인쇄소가 있던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낡고 오래된 공업지대였던 그곳이 어딘지 아실까요? 바로 성수동입니다. 영국 런던에 타임아웃이라는 유명한 여행 잡지가 있습니다. 1968년에 창간된 이래 전 세계 도시 문화를 평가하는 권위 있는 매체로 알려진 곳이에요. 이 잡지가 매년 발표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영어로는 World's Coolest Neighborhood.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힙하고 멋진 동네를 매년 38곳 뽑는 거예요. 2024년 9월 이 잡지가 그해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는 프랑스 마르세유의 노트르담 디몽이었고 2위는 모로코 카사블랑카, 3위는 인도네시아 발리, 그리고 4위에는 어느 도시도 아니고 어느 나라도 아닌 서울의 한 작은 골목이 올랐습니다. 바로 성수동이었어요. 아시아 전체에서 탑10 안에 든 곳은 단 한 곳, 성수동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잡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지구에서 가장 멋진 동네,
네 번째는 한국 서울에 있다. 타임아웃은 성수동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브루클린의 서울판. 미국 뉴욕에서 가장 힙한 동네로 알려진 그 브루클린의 한국 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성수동은 이미 한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한국 사람들뿐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성수동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쇼핑을 하고 팝업 스토어를 찾아다니고 카페를 즐기고 한국 브랜드 제품을 사기 위해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통계 하나만 보시죠. 한국관광공사 빅데이터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성수동을 방문한 비율이 작년 1분기 대비 무려 863.5%가 폭증했습니다. 8.6배가 늘어난 거예요. 같은 기간 명동은 13.2%, 그러니까 13% 정도 늘었습니다. 명동도 늘긴 늘었어요. 하지만 성수동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폭증세입니다. 다른 자료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동아일보가 2026년 4월에 단독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성수동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 수가 무려 24배 폭증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동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2024년에 성수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무려 300만 명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만 또 150만 명이 추가로 늘어났어요. 같은 기간 외국인이 성수동에서 카드를 긁고 간 돈만 무려 1,312억 원. 전년보다 226%가 폭증한 숫자였어요. 그것도 그 돈의 95% 이상이 의류와 화장품 같은 K컬처 상품에 쓰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대문은 어떻게 됐을까요? 4,003구제 가시명에서 2,746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동대문에서 빠져나와서 성수동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명동과 함께 성수동이 외국인 관광의 새로운 양대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폭증세가 단순한 유행으로 끝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임대료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해 줍니다. 성수동의 일부 핵심 상권 임대료가 이제는 명동 주막로 수준에 근접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한강 건너 외곽 공업지대로 불리던 동네가 이제는 서울 최고 상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외국인들이 성수동에서 도대체 뭘 그렇게 사가는지 궁금하시죠? 그 답은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패션 기업 무신사가 발표한 자료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올해 2026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일주일 동안 한중의 황금 연휴가 겹쳤습니다. 일본의 골든위크, 중국의 노동절 연휴가 동시에 시작된 거예요. 한국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무신사는 그 일주일 동안 서울 주요 상권에 있는 자기네 매장 12곳의 매출을 분석했어요. 그 결과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 12매장 전체 매출에서 외국인 비중이 무려 53%였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매출이 한국인 매출을 초월한 거예요. 그것도 종합 매장 매출에서. 매장별로 더 자세히 보면 충격은 더 커집니다. 성수동에 있는 무신사 스탠다드 성수점, 그리고 무신사 스토어 성수의 합산 매출이 그 직전 주보다 무려 41%가 폭증했어요. 일주일 만에 매출이 1.4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무신사 스탠다드 한남점, 무신사 킥스 성수점, 무신사 킥스 홍대점은 외국인 매출 비중이 60%를 넘어섰습니다. 무신사 명동점은 더 충격적이에요. 외국인 매출 비중이 70%를 넘었습니다. 손님 10명 중 7명이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신사라는 회사가 어떤 곳이냐? 한국 청년들이 만든 한국 토종 패션 플랫폼이에요. 처음에는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무신사의 가장 큰 강점은 한국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무신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그 매장에서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옷을 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성수동으로 몰려가는 걸까요? 그 답이 성수동 골목 안에 있어요. 성수동에는 다른 동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특별한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팝업 스토어 문화예요. 팝업 스토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팝업 스토어. 그러니까 팝하고 갑자기 튀어나왔다가 사라지는 가게라는 뜻입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 짧게는 며칠만 운영하고 사라지는 임시 매장이에요. 팝업 스토어 자체는 사실 일본 도쿄나 미국 뉴욕에도 있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한국 성수동의 팝업 스토어는 차원이 좀 달라요. 어페럴 뉴스라는 매체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성수동에서는 매주 40개에서 50개의 새로운 팝업 스토어가 동시에 열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50개, 한 달이면 200개입니다. 한 동네에 이렇게 수십 개의 팝업이 동시에 모여 있고
그것도 2주 단위로 통째로 바뀌는 풍경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흔하지는 않는 광경이에요.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떤 충격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똑같은 성수동을 가도 어제 본 가게가 오늘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어요. 이번 주에 갔던 매장이 다음 주에 가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완전 새로운 매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 한 명이 한국에 매년 와도 성수동은 매번 새로운 도시처럼 느껴지는 거죠. 작년 10월에 한국경제신문이 성수동에서 만난 일본인 관광객 미나 씨라는 25세 여성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수엔 트렌디한 상점이 많아서 좋다. 한 달 사이에도 가게가 다 바뀌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에 올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수동에는 한국에서 탄생한 브랜드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외국 젊은이들에게는 거의 명품 같은 위상을 가진 브랜드들이에요. 환경 브랜드 젠틀몬스터, 향수 브랜드 템버린즈, 의류 브랜드 아더에러. 이 브랜드들이 다 성수동에 있어요. 브랜드가 만든 공간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성수동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K-팝 데몬헌터스라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의 글로벌 팝업 투어 첫 일정이 성수동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2025년 12월 K-팝 데몬헌터스 공식 팝업이 성수동의 한 복합 문화공간에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팝업은 성수동에서 시작해서 싱가포르, 방콕, 도쿄, 타이페이로 순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주요 도시 5곳을 도는 글로벌 투어의 첫 번째 도시가 성수동이었던 거예요. 도쿄나 싱가포르가 아니라 한국 서울의 성수동이 첫 출발지가 된 겁니다. 성수동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핫플레이스가 아닙니다. 글로벌 브랜드와 콘텐츠 기업들조차 가장 먼저 주목하는 공간이 됐어요. 이제 성수동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한 상권으로 불리던 곳이 이제는 글로벌 브랜드와 콘텐츠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장소가 된 겁니다. 이런 흐름은 실제 소비 데이터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페이히어라는 회사가 2026년에 발표한 자료입이에요.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카드를 긁고 간 금액 중에서 무려 54%가 성수, 홍대, 이태원, 이 세 동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예요. 외국인 결제액의 절반이 넘는 돈이 이 세 동네에 몰린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성수동이 있는 거죠. 이제 성수동은 단순한 서울의 인기 상권이 아닙니다. 한국의 최신 유행과 소비 문화가 가장 먼저 모이고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공간이 됐어요. 외국인들은 그 한가운데에서 지금 한국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열광하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최신 유행을 만나는 공간이라면 외국인들에게는 지금 한국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관광지가 된 겁니다. 성수동은 도시재생의 기적으로도 불립니다. 한때 가죽공장과 인쇄소가 즐비하던 그 낡은 동네가 한국 사람들의 손에 의해 세계 최고의 힙플레이스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옛 공장의 붉은 벽돌과 거친 시멘트가 그대로 보존된 채로 그 위에 한국에서 가장 트렌디한 가게들이 들어선 거예요. 외국인들은 그 묘한 대비, 옛 공장의 거친 매력과 한국, 소종 브랜드의 세련된 감각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 풍경에 환장하는 겁니다. 어떤 외국인 인플루언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도쿄의 긴자는 늙어가는데 서울의 성수동은 매일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에 와서 경복궁만 보고 가지 않습니다.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만 사가지도 않아요. 그들이 한국에 오면 반드시 들러보고 싶어하는 곳 중 하나. 한국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트렌디한 물건들의 지갑을 통째로 여는 곳. 바로 한국인들이 매일같이 만들고 매일같이 새롭게 바꿔가는 그 골목, 성수동입니다. 한국인의 트렌드 그 자체가 세계인의 관광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외국인들의 눈이 돌아가는 한국의 4곳을 살펴봤습니다. 세계 최고 IT 거물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달려간 e스포츠 성지 T1 베이스캠프. 외국인들이 캐리어를 통째로 비워서 채워 돌아가는 12층짜리 다이소 명동역점. 미국인들이 새벽 1시부터 캠핑 의자를 들고 줄을 서서 밤을 새우게 만든 올리브영. 그리고 영국 잡지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위로 뽑은 성수동까지. 자, 이 4곳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한 가지 너무나 놀라운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이 4곳이 도대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경복궁이나 창덕궁 같은 역사 관광지일까요? 아닙니다.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같은 테마파크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면세점이나 백화점 같은 명품 쇼핑 공간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4곳의 공통점은 단 하나, 바로 한국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평범한 일상 공간이라는 겁니다. T1 베이스캠프는 한국 청년들이 게임하러 가는 PC방의 한 종류예요. 다이소는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러 가는 익숙한 동네 가게입니다. 올리브영은 화장품과 건강식품, 생활용품을 사러 가는 익숙한 생활 쇼핑 공간이에요.
성수동은 이미 한국에서도 가장 핫한 상권 중 하나입니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익숙한 공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외국인들에게는요, 이 평범한 공간들이 인생에서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꿈의 장소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답을 한국관광공사가 직접 발표한 자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작년 2025년에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어요. 거기서 핵심 키워드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데일리케이션이라는 단어예요. 데일리케이션. 영어로 데일리와 베케이션을 합친 신조어입니다. 직역하면 일상휴가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관광지를 둘러보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는 것을 먹어보고, 한국 사람들이 매일 입는 것을 입어보고, 한국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것을 직접 써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관광이 아니라 일상이 그들의 목적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에 와서 면세점에 들러서 비싼 화장품이나 명품 가방을 대량으로 사가지 않습니다. 그런 건 어차피 자기 나라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 대신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한국인의 일상을 사갑니다. 한국 청년들이 매일 쓰는 1,000원짜리 마스크팩,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약과, 한국 게이머들이 가는 PC방의 짜파게티, 한국 청년들이 입는 성수동 토종 브랜드 옷. 이런 일상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고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장 큰 소비의 이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결론에 자연스럽게 다다르게 되는 거죠. 외국인들이 사랑한 건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의 진짜 일상이었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인생의 한 장면이 되는 시대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왜 외국인들은 하필 한국인의 일상에 그렇게 매료되는 걸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일상이 있을 텐데요. 왜 굳이 한국인의 일상이 세계인의 관광 상품이 됐을까요? 그 답은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 자체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든 빠르게 발전시킵니다. 한 가지가 좋다 싶으면 그걸 더 좋게 만들고 또 더 좋게 만들고 결국 외국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까지 끌어올려요. PC방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음식과 컴퓨터와 e스포츠 문화가 결합된 독특한 복합 공간으로 진화했어요. 다이소 같은 균일가 매장도 한국에서는 화장품과 K 간식까지 결합된 외국인의 필수 쇼핑 코스로 발전했죠. 화장품 가게도 한국에서는 AI 피부 분석과 한국식 스킨케어 코칭까지 받을 수 있는 체험형 매장으로 진화했어요. 한국 성수동에서는 한 동네에 수십 개의 팝업 스토어가 동시에 운영되는 독특한 공간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일상의 디테일들. 그게 사실은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특별한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외국인들은 그걸 외부인의 눈으로 정확하게 봤고, 그래서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옵니다. 새벽에 줄을 서고 캐리어를 비워서 옵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가득 채워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PC방도, 다이소도, 올리브영도, 성수동도 원래는 한국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공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외국인들이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찾아오고 줄을 서고 캐리어를 비워서 오는 장소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랑한 건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즐기고 소비하고 만들어 온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특별한 가치였다는 사실. 어쩌면 외국인들은 그 사실을 우리보다 먼저 발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오픈이었습니다.